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어요. 어떤 요인이 가장 컸을까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세게 나왔는데요. 네. 여러 품목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나 아니면 재화 물가 가격들, 물건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점을 지난 신호들이 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로 나타나고 있고요. 재화 가격들도 최근에 페노션의 주가를 보거나 아니면 이런 물류비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병목이 완화됐습니다. 이제는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짚어주신 대로 이 서비스 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꾸준하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미 파생이 좀 되고 있고 특히나 주거비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쉽게 물가가 잡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예상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매파적인 기준금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멈출 걸로 예상하시나요? 저도 궁금한데요. 사실 패드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된 보고서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 수는 없고 특히나 지금 패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70년대에서 80년대에 대학원을 다녔던 사람들이라서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셌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크게 폭망하는 것들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대응 방식이 지금의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인식들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뚜렷하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내놓고 있는데요. 물가가 2%의 목표치로 가는 증거만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굉장히 늦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2%에 대한 근거가 뭘까라고 여러 기관에서 서베이한 것들 받아보면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2에서 0.3%대로 떨어지는 시점들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물가가 주거비 때문에 0.6, 0.7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쉽게 물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속도 자체가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연준보다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 선행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르면 이 시점이 저희가 기대하는 바로는 하면 연말이 되면은 조금 속도에 대한 둔화를 투자자들이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이 아마 시장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주거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주거비가 하락하려면 15개월이 걸린다는데 이게 진짜 맞나요?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거비에 선행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이미 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3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주거비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하나는 임대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월세를 내는지. 당연히 주택 가격이 비싸면 월세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주택을 갖기 위해서 내는 비용을 비용 수준으로 다시 계산해 본 겁니다. 결국에 주택 가격의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요. 문제는 이 주거비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평균적인 미국의 가계의 주거비들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이나 2년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주택 가격이 빠져서 주거비가 내리는 부분들은 미국에서 이미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인 모든 가계를 조사했을 때는 그 새롭게 주거비가 빠지는 부분들이 전체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시차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니까 주택 가격 15개월 정도 후행한다라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차가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패드가 앞으로 10개월 이상은 계속 강한 금리 인상 기조를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은 금리 인상 같은 부분들이 기계적이진 않거든요. 결국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경기가 폭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들도 연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할 경우에는 경기가 빠지는 폭이 너무 클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80년대 초반에도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는데 그때 정말 미국 경기 힘들었었거든요. 정권도 막 교체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아마 그렇게 기계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계속되지만 속도 자체가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방송을 지켜보시는 이 주식시장 투자자분들도 이 시점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비중 확 늘리고 싶어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근거나 아니면 힌트들은 결국에는 FOMC 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르면 12월 FOMC 때 파월 의장의 톤 변화나 아니면 연준에서 찍고 있는 점도표라는 금리 인상 전망치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비를 제외한 실제 미국 경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 경기는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좋지 못한 상황. 지금 강달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달러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외지역의 경기가 너무 나쁘거든요. 유로존이 가장 나쁠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영국이나 아니면 선진국들도 다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미국이 독야청청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연말이 되면은 뚜렷하게 하락하는 신호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를 보통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들이 선행지수나 동행지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를 8개월 정도 선행할 수 있는 데이터들, 경제 심리들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동행지수는 현재 하드 데이터들이 어떤지, 실업률이 어떤지, 기업들의 재무 상태나 이익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인데, 선행지수는 이미 꺾였지만 동행지수는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앞으로는 안 좋아질 거지만 지금 자체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흘러가는 부분들은 동행지수 측면에서도 연말 정도가 되면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신호들은 아마 미국의 고용시장, 특히나 실업률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림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달러 강세에 대한 그림들도 다소 약화되는 그림들로 갈 수 있다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한국 경기나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산업들 자체가 수출이다라는 거 너무 자명한 사실들인데요. 수출이 10월부터 이번 달부터 전년 대비로 역성장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내년도까지도 역성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미 여기에 선행할 수 있는 미국의 데이터들은 되게 빠르게 꺾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경기도 안 좋고 물가는 위에 있는 상태를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경기만 놓고 보면 스태그가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후퇴하고 물가가 빠지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보통 수출의 컨테이너 수들을 보면은 이제 물량을 볼 수 있고 그 가격들이 이제 단가인데, 이 두 가지가 코로나 때는 급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가 효과도 좀 떨어지고 있고 물량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제조업 경기 후퇴 상황이 먼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점차 더 빠른 겨울로 좀 들어가고 있는 현재 국면들입니다.